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쪽 기사가 눈길을 잡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젯밤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어제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 이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급하게 일면의 기사에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향년 83, 12일 연결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조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고 하고요. 연결식은 12월 오전 8시에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계에 큰 족적을 남겼던 인물인데 별세 소식이 오늘 실려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북한, 구체적으로는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직함이 여러 가지지만 김영철, 우린 통산 이렇게 하면 약간 강성파로 알고 있죠. 우린 더 잃을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이라는 게 순화된 거죠. 사실 받아친 겁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다음 날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봅시다.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요. 그다음에 리용수 역시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영. 제가 소개를 잘못했네요. 리수영 노동당 부위원장. 더 큰 재앙 싫다면 숙고하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잇따라 어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 상황입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조건부 철회, 국회 하루짜리 휴전. 사실 어제 오전만 해도 본회의가 열리고 극한 대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심재철은. 그리고 오후에 협상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었는데 하루짜리 휴전이 됐다는 겁니다. 여야 3당은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과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 합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끝난 뒤 임시국회에서 일단 처리하자, 논의해보자 이런 상황으로 합의했는데 문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는데 조건부가 됐습니다. 예산안이 잘 합의된다면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게 변수로 남아서 오늘 상황도 좀 만만치 않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1명 2년, 2명은 1년 6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인멸 은닉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윤정근 동아방송대 교수, 이재영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린 잃을 게 없다. 어제 북한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거친 반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친박의 생존 전략. 어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보고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 생존 전략이 통한 것이다. 그리고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전 회장이 생전에 남겼던 유명한 얘기죠. 마지막 키워드는 다시 온 미세먼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많은 분들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 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연말까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과 북한 말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화형과 분노, 턱밑까지. 화형과 분노는 한 2년 전쯤에 이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나왔던 말인데 다시 또 등장을 했어요. 트럼프, 북한이 민감한 레짐 붕괴 경고까지 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적대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걸 해석을 할 때 이른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함축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쪽의 반응들이 나와 있어요. 오브라이언 미 안보보좌관도 핵실험 재개했다면 이거 북한 큰 실수다. 이거 북한 실수하지 마라. 그리고요. 북한 자제된 탄핵 정국 종료 뒤에 여기서 탄핵 정국은 미국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종료 뒤에 대북 유연 접근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 전문가들은요. 북한 로켓 엔진 시험을 한 듯하다. 그런데 고체 실험이냐 액체 실험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액체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이달 방한합니다. 그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런 미국의 움직이거든요.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는요. 북한의 반응입니다. 보겠습니다. 미국 고강도 압박에 북한 우린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다. 이 얘기는요. 김영철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아태평화위원장, 동산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자격이기도 합니다. 우린 잃을 게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적대 행위하면은 뭐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잃을 거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받아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거칠어요. 이렇게까지 반응이 되면요. 트럼프, 김정은 모든 걸 잃을 것이다. 레드라인 근접에 북한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선 영향 차단 의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 김영철, 우리의 분노는 못 뺏는다. 망령든 늑다리 호칭, 뭐 이런 것도 등장했어요. 지금 망령든 늑다리 호칭. 그리고요, 무슨 표현까지 듣냐면요. 잘망스러운 늙은이,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김정은 카드 남아있다, 뭐 이런 여지도 남겨뒀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we both want to keep it that way.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런 말의 전쟁은 사실은 직접적인 얘기보다는요, 어떤 담화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트위터에 글, 뭐 이런 식으로 문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육성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김영철, 늑다리 트럼프 원색 비난, 북한과 미국 험악해진 말의 전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분석과 전망이 실려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트럼프 관계 악화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2년 전 화형과 분노로 회기 조짐이다. 백악관, 우리에게는 대응할 수단 많다. 이렇게 돼 있고요. 김정은 겨냥 이딴 경고 메시지다. 자, 청와대 이틀째 침묵, 로키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민 깊어지고 있겠죠, 지금요. 자, 최영선 의원님. 뭐 표현이 대단합니다. 뭐 잘망스러운 늙은이다. 뭐 이런까지 나오는데 정말 미국과 북한 뭐 협상이 좀 되나 하는데 진짜 파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어떤 큰 타협을 앞둔 서로의 엄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핵 문제는 항상 긴장과 대화 국면이 반복해서 벌어졌고 극단적인 긴장으로 갔을 때 극적으로 다시 대화 국면으로 그런 경우도 전환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여하튼 이런 그 긴장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되는 것이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북한에서 올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 해서 이 올해 연말을
대화의 새로운 어떤 예. 뭐랄까 그 시안으로 제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연말이 변곡점인 상태죠. 이 변곡점이 점점 다가오니까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데 여하튼 항상 이런 어떤 뭔가 변곡점을 앞두고는 긴장이 고조돼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국면도 과거처럼 대화를 위한 어떤 뭐랄까 좀 준비 기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고 다만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예. 대화를 준비하는 것과 대비 태세는 균형되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너무 일방적으로 대화만 쳐다보고 있다. 대화 쪽에 너무 치중하고 대비 쪽엔 좀 약한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대비를 해야 예. 대화를 압박하는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대화를 준비하는 것과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좀 예. 균형되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태세도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이재용 전 의원께 이 질문 드릴게요. 사실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미국 국내 정치가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핵 활동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같은 시험을 중단된 게 본인의 치적이라고 내세우면서 이 상태가 당분간 좀 중지돼 그대로 멈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연말까지 더 내놓지 않으면 우리 새로운 길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대선 개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재용 전 의원. 우리 간신사는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연말까지 별다른 걸 내놓고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려 할 텐데 뭡니까 그게 과연? 일단은 그 자극을 먼저 해보겠죠. 예, 테스트를 해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에 대해 조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오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들, 특히 뭐 잃을 게 있냐 없냐 이거 대단히 그 상대방을 코너로 모는 말이잖아요. 아니 뭐 다 잃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우린 잃을 거 없어.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실 험악해요. 사실. 그렇죠. 잃을 거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되받아친 거는 트럼프 당신이야말로 잃을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트럼프가 잃을 게 가장 큰 게 내년 11월 대선 아니겠습니까? 대선인데.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찝어낸 거라고 생각하기 트럼프 대통령도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가장 민감한 부분. 트럼프로서는 대선. 지금 김정은 북한으로서는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살짝 건드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수위가 이제 극도로 최고의 수위까지 올라왔었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가장 미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핵실험일 테고 그다음에 미사일 아니면 그 뭐 인공위성을 빙자한 로켓 테스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저 사진을 보면서 보여주는 행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미사일 테스트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미사일도 사실 이게 뭐 일본을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동해로만 발사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괌 쪽으로 또 쏘느냐 그 길이가 얼마나 날아가는 것이냐 이것도 그렇죠. 다 다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수법에 대해서 그 지금 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만 무슨 행동을 하긴 할 거다. 왜? 미국은 지금 연말까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생션 이거를 압박을 풀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미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그거는 우리가 막아내겠다라는 그 의견들이 지금 팽배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에는 전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건 이 정부가 대화 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화책을 하면서 북한이 오판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끔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뭐 상황을 잘 풀어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게끔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 교수님께 짧게 질문을 좀 드려야겠어요. 지금 뭐 최영선 의원님도 그렇고 이재용 전 의원도 그렇고 우리 정부의 좀 약간 북한을 대한 태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요거 좀 뭐 좀 변화되나 이런 주문이신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은 연말에 지금 동창리 이 엔진 시험도 한 것으로 지금 거의 기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말쯤에 이 엔진 시험을 끝냈으니까 혹시라도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빙자한 뭐 로켓 실험, 이런 걸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정부는 과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제 앞에서 이제 정부 대응에 대해서 예. 몇 가지 이제 비판을 해주셨는데 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단 1%의 오차가 없도록 예. 철저히 준비하는 게 이제 당연한 정부의 이제 대응 태세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제 대화 타협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이제 뭐 보도자료도 내고 예, 브리핑도 하고 이제 외화가 되는데 예. 군사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상당수 이렇게 좀 베일에 감춰둘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아무래도 좀 덜 예, 예. 알리려는 것 같기도 예, 해요, 예.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자는 우리는 예.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 예. 라고 이제 자꾸 이제 큰 소리 치는 거고 강자는 자기가 있는 무기를 뭐 굳이 내세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몇 가지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국방 예산을 뭐 그 어떤 보수 정권보다 더 이제 증액을 해서 군비 태세를 이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전략 무기가 스텔스기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수 정권보다 더 많이 들여오고 있고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느끼는 두려움은 정말 상상을 초월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의 이제 그 단거리 미사일 이런 예.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미사일 실험 이런 것들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정부가 군사적으로 대응 태세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우려는 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면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국면을 어떻게 이제 타고 넘어갈 거냐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어떤 동의와 지지가 중요한데 예. 사실 지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거의 대략적인 큰 틀의 가합의가 나왔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종전 선언을 하고 예. 평화 협정까지 가고 예. 미국은 평양에 이제 연락사무소까지 내겠다. 예. 그러니까 큰 틀의 그림은 다 완성돼 있는데 예.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측면에서 아주 북한은 명시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는 것이고 미국은 명시적인 핵 이제 동결과 그 철회 절차 예.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조금만 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북미 간에 좀 대화 협상이 진행되면 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북미 간에 또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일 오전이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뭐 통역을 감안해도 그래도 한 15분 이상, 20분 가까이 꽤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화 통화했는지는 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이 시점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데 중요한 얘기를 했을 텐데 뭔가 우리에게 우리의 안보 그리고 북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스텔스기를 현 정부가 예, 많이 예. 들여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건 이전 정부에서 계약을 해서 그렇죠. 결정은 이전 정부 된 거죠. 이미 그때 다 결정이 된 거고 이전 그거에 정부의 따라서 결정이 됐고 자동적으로 예. 지금 들어오는 거 지금 전략화가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는요. 아무튼 그 스텔스기도 사실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공포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북한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